안녕하세요. 소루책방의 소루입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이별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반려동물과의 사랑, 자연과의 사랑,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세계와의 사랑 등 우리는 내 살 곁에 닿든 닿지 않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대하며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랑에 관련한 드라마와 영화, 음악과 가사에 온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가슴 속 가장 깊숙이 자리 잡힌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혼연일체가 된 모습을 말할 수도 있고, 나의 본연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줄 아는 마음을 얻는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또 대상의 작은 표정과 말투로도 그 마음을 캐치해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것일 수도 있고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저에게 이 어려운 사랑이란 감정에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꿈 안에서 제가 신에게 제발 그 사람 죽이지 말아달라고, 평생 안 봐도 좋으니 이별한 걸로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냥 영원히 못 만나도 되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존재하기만 해달라고,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잘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멋진 세계를 눈에 담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다양한 경험하면서 이 100년의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러고선 꿈에서 깼고 흐르는 눈물을 잠옷 소매로 닦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하고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의 삶이 좋은 추억으로 완벽하게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이별은 사랑과 아주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사랑과 가장 긴밀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별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도 하니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대상과 한 발치 떨어져 보면 정말 내가 그 대상을 사랑했는지, 단순한 연민으로 지속된 관계였는지, 또 동경이었는지 알게 돼요. 사랑은 연민과 동경, 그 사이 언저리에 고귀한 빛깔을 뿜어내면서 조용하게 또 묵직하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떠나가고 떠나보내주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숙명을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성질을 띠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고 또 미친 듯이 행복하곤 하지만 가끔은 가슴 깊이 저릿한 기분이 든다는 것은 바로 언젠가 반드시 올 이별을 예감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1박 2일에 유호진 PD님 아시나요? 그분이 연애에 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꽤나 유명해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 글을 좀 읽어드릴까 해요.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에 잘 들어맞는 글인 것 같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연애를 시작하면 한 여자의 취향과 지식,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함께 온다. 그녀가 좋아하는 식당과 먹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요리, 처음 듣는 유럽의 어느 여가수나 선댄스의 영화. 그런 걸 나는 알게 된다. 그녀는
달리기 거리를 재주는 새로 나온 앱이나 히키코모리 고교생에 관한 만화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그녀는 화분을 기를지도 모르고 간단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 먹는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나라를 여행해 보았거나 혹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의외로 송어를 낚는 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대학 때 롯데리아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까닭에 프렌치 후라이를 어떻게 튀기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가족이 있다. 그녀의 직장에, 학교에는 내가 모르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 나라면 만날 수 없었을, 혹은 애초 서로 관심이 없었을 사람들. 나는 그들의 근황과 인상, 이상한 점을 건너서 전해 듣거나 이따금은 어색하게나마 유쾌한 식사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도 한다. 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엿보게 된다. 그녀는 아픈 데가 있을 수도 있다.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정한 부분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형태의 고통이다. 그러나 그건 분명 심각한 방식으로 사람을 위협한다. 그녀의 믿음 속에서 삶이란 그냥 잠시 지속되었다가 사라지는 반딧불의 빛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신의 시험이자 선물일 수도 있다. 혹은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없는 것이 삶 자체라고 그녀는 피로에 지쳐 있을 수도 있다. 요컨대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세상의 새로운 절반을 가져온다. 한 사람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편협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주 일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인간은 2가지 종교적 신념을 동시에 믿거나 7가지 장르의 음악에 동시에 매혹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친구와 동료도 세상의 다른 조각들을 건네주지만 연인과 배우자가 가져오는 건 온전한 세계의 반쪽에 가깝다. 그건 너무 커다랗고 완결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져오는 세상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달라진다. 시련은 그래서 그 세상 하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인이 사라진 마음의 풍경은 그래서 을씨년스럽지만 그래도 그 밀물이 남기고 간 거대한 빈 공간에는 조개껍질 같은 흔적들이 남는다. 나는 혼자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선댄스의 감독이 마침내 헐리우드에서 장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도 한다. 그런 것을 이따금 발견하고 주워 들여다 보이는 것은 다분히 실없지만 아름다운 짓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그런 시련이 없는 관계,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절반의 세계는 점차 단단히 나의 세계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고 기묘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세계의 리스트에는 그녀가 가지고 온 좋은 점과 문제점 모두가 포함된다. 그건 혜택과 책임으로 복잡하게 얽힌 대차대조표라 해도 어차피 득실을 따지기가 어렵다. 세월이 감에 따라 그녀가 최초의 나에게 가져왔던 섬세한 풍경들의 윤곽, 디테일한 소품들은 생활이라는 것에 차차 침식되겠지만 그 기본적인 구성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나와 몹시 다르고 다양해서 이따금 경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이 오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이라는 말을 웬 광고판에서 본 적이 있다. 왜 아침에 그 문구가 생각났을까? 아무튼 사람을, 연인을 곁에 두기로 하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거대한 결심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글입니다. 내 세계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랑의 감정과 상대의 세계, 또 썰물처럼 급하게 빠져나가는 이별에서 오는 상대의 세계 속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찝어주신 것 같아서 이 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수없이 찾아올 사랑과 그 짝꿍인 이별들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그 과정들을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100년의 여행 끝자락에 서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녹음하는 저도 사실 여전히도 너무 어렵고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또 이별에 대해서 정의 내리려 하지 않으려고요. 자연스럽지만 결코 가볍지는 않은, 흔하지만 결코 무르지는 않은 그 정도의 감정선으로 아름답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싶습니다. 예능 효린의 민박에서 이유리 씨가 이상순 씨에게 밤하늘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오빠. 계속 보고 있으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반짝이지. 나도 오빠 계속 봐주면 더 반짝인다. 기. 서로가 계속 반짝일 수 있도록 함께 있을 때 주어진 축복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별이라는 숙명 앞에 섰을 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사랑해주고 마음껏 빛날 수 있게 지켜봐주면서 우리 이 남은 인생 아름답게 채워가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처럼 사랑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어린 목소리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로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올 겨울 많이 춥대요, 여러분. 겨울 대비 단단히 하시고 저는 22일에 또 소로책방 문을 열겠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2일 오시는 길 많이 추우실 테니까 패딩에 목도리 꼭 두르고 오세요. 따끈따끈한 난로에 군고구마 익혀두고 기다릴게요. 그때 동안 평온하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